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시작해보죠. 최근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좀 무역 긴장 완화,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이 만났다는 블룸버그 기사가 있던데 이걸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진전이 있었고 이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게 참 그동안 꽤 팽팽했던 양국 관계에서 좀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주신 자료 보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그거죠. 양쪽 다 이틀 회감하고 나서 상당한 진전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상당한 진전이요? 네, 뭐 구체적인 조치가 바로 나온 건 아닌데 분위기 자체는 꽤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 상당한 진전. 말은 좋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딱 정해진 건 아직 없다는 거네요. 근데도 이런 표현을 썼다.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분위기 좋게 보이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주목할 만한 합의는 하나 있었어요. 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하고 중국의 허리퐁 부총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끄는 실무그룹, 이걸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 실무그룹이요? 계속 대화는 하겠다. 네, 그렇죠. 허 부총리도 이걸 뭐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인가요? 이분은 맛있는 요리라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비유까지 썼다고 하니까요. 일단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준 거죠. 대화 채널을 새로 만든 건 확실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 왜 하필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그 관세 전쟁, 양국 다 막 엄청난 관세를 매겼었잖아요. 미국이 145%, 중국은 125%까지 올렸었죠. 맞아요. 그 배경에는 뭐 펜타닐 문제도 있고 미국의 그 막대한 무역 적자, 또 보복 관세 이런 게 다 얽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높은 관세가 양쪽 모두에게 좀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기사에도 나오지만 미국 소매업체들은 막 공급망 충격, 물품 부족 이런 거 걱정 많이 했고 정부에 호소도 했다고 하고요. 아, 기업들이 힘들다고 했군요. 네, 그리고 또 중국 경제도 약간 주춤하는 그런 조짐이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 서로 좀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얘기하게 만든 뭐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다고 해야 할지 변수가 하나 등장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분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인데, 회담 전에는 중국의 80% 관세가 적절해 보인다. 막 이랬다가 회담 중에는 갑자기 큰 진전, 많은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또 썼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해석하기보다는 기사에 나온 사실 그대로 좀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회담 전후로 메시지가 좀 달랐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 발언이 실제 협상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인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좀 긍정적인 것 같던데요.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중국 지표로 보는 그 호주 달러나 역외 위안화. 아, 이건 중국 본토 밖에서 거래되는 위안화죠, 이것도? 좀 올랐다고 하네요. 네,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또 신중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먼의 윈틴 전략가 같은 경우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틀 만에 무슨 실질적인 합의가 나왔겠냐, 뭐 이런 거죠. 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가 있긴 어렵다. 그렇죠. 다만 이분도 양측이 어쨌든 긴장 완화를 좀 모색하고 있다는 것, both sides are looking to de-escalate the situation, 그 점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뭐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사실 미중 무역 관계라는 게 단순히 그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 공급망, 또 물가, 크게 보면 경제 안정성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말하는 그 진전이라는 게 정말로 실질적인 긴장 완화, 뭐 관세 인하 이런 걸로 이어진다면요. 그럼 당신이 관련된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혹은 그냥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물건들 가격 안정 같은데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럼 좋겠네요. 네. 하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2020년에 1차 무역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기대가 컸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약속을 제대로 다 지키지는 못했다. China failed to live up to its promises. 이런 전례가 있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장은 아직 없는 셈입니다. 네, 오늘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 회담 소식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의미를 좀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양측이 발표한 상당한 진전, 그리고 추가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한 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앞으로 나올 공동성명이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발표된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또 지금 양측이 처한 어떤 경제적인 압박 같은 그런 맥락들을 같이 봐야 이번 움직임의 진짜 의미를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과연 2020년 합의 때와는 다른 뭔가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동력이나 환경이 이번에는 마련된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여러 가지 압력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한 뭐 그런 일시적인 휴전일 뿐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